네, 오늘은 소매 판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소매 판매가 7,263억 달러로 나왔고요. 전월 대비 0.5% 증가였습니다. 컨셀이 0.6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부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여전히 견고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최근 흐름 보시면 5월달 판매량이 크게 줄었고 이후에 반등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관세에도 이런 소비 흐름이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매 판매 흐름은 명목 기준으로 집계가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결국 가격 상승에 따른 착시일 수 있다는 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의 소매 판매를 볼 때는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비 흐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사실상 소비는 우리 고용과 함께 대표적인 후행성 데이터죠. 가계 소비에 있어서는 임금과 고용 여건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고용 지표 자체가 경기 사이클에 후행을 하게 되죠. 따라서 고용도 후행인데 소비는 더 후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 흐름이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 이후에 나타나는 후행 지표 성격이 강하다. 과거 보면 늘 리세션 이후에 소비가 꺾이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매크로 상황은 해고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채용을 줄이면서 고용시장 자체가 둔화 위축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고가 당장 대규모로 일어났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기업들이 매출이 줄더라도 침체 초반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거나 투자를 줄이거나 이런 흐름으로 대응을 하게 됐죠. 따라서 당장 해고가 늘어난 모습은 아니라서 가계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소비가 버티는 모습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서비스 항목인데, 그런 필수 소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경직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침체 여부와 크게 상관없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소비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 소비 둔화는 상당히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소비 흐름, 소비 데이터를 보실 때 이게 지금 예상에 부합하거나 생각보다 견고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습은 사실 소비는 평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물가라든지 신용 여력 덕분에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소득이라든지 고용 충격이 일부 나타나는 경기 침체 초입 구간에서도 소비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두드러지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냐? 한마디로 고용이 악화되거나 신용경색이 본격화됐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이제 내구재 중심으로 위축되는 모습이 먼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소매 판매는 사실 상품 위주의 소비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지금은 경기가 둔화되는 사이클 가운데 지금 소비 흐름이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의미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소비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경기 침체 초입 또는 진입을 앞두고 나타나는 소비의 흐름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와 또 다른 모습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해서 살펴보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월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침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결국 국면 전환용으로 비교적 빠르게 하락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습도 우리 소매 판매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매 판매는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전달 데이터는 상향 수정, 그리고 5월달 데이터도 소폭 상향 수정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부분 소매 판매 데이터가 들쑥날쑥하게 변화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일부 상향 수정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더불어서 소매 판매를 해석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드렸다는 내용 글로 정리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정지해놓고, 영상 정지해놓고 한번 차근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7월달 소매 판매가 전월비 0.5% 증가된 흐름이 지금 어느 정도 위치냐, 이거를 좀 보면 좋겠죠. 7월달 변화를 보시게 되면 YY가 3.9%입니다. 흐름 보시면 최근 흐름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지만 큰 박스권 안에서 정체에 횡보되는 모습이죠.
MOM 보시더라도 마찬가지로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이다.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등락을 이어나가면서 정체 횡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MOM도 0.5% 증가입니다. 전달에 비해서 둔화되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소비 증가세는 정체 횡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 판매가 현재 3.9% YY 증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거 아니냐, 소비가 견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IT 버블 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상당히 좋았던 상승세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기 침체 진입을 엿보면 안 된다. 그 변화가 미비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고 경기 침체 선행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비는 계속 잘 나오다가 경기 침체 이후에 꺾이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소매 판매가 어느 정도 견고한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게 명목 소매 판매죠. 이 헤드라인이 이 파란색 라인입니다. 계속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실질 구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소매 판매를 중요하게 보는데 물가를 빼고 본 실질 소매 판매 흐름은 이 빨간색 라인이죠. 과거는 이게 비슷하게 흘러가다 최근에 간극이 벌어졌고 따라서 지금 보시는 이 소매 판매 데이터는 결국에는 모두 인플레이션에 기인한 결과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 판매가 지금 명목 기준으로 물가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실질 구매력의 변화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실질 소매 판매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건 최근 3년간 소폭이나 완만하게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넓게 보더라도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소비 동향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모습은 사실 꾸준히 증가하다가 꺾이기 직전에 나타났던 그런 패턴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소비 여력이 줄고 있거나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는 명목 소매 판매는 3.9% 증가지만 실질 소매는 1.15%. 어느 정도 간극은 대부분 물가로 인한 것이다. 2.76%에 대한 대부분이 결국 가격 상승에 따른 결과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실질 소매 판매 1.1%라는 것조차도 결국 과거 역사적 평균으로 놓고 비교를 해보면 평균보다 낮은 수치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실질 소매 판매의 변화율만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고 YY도 1.15죠. 보시면 이 마이너스로 꺾였다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과정에 이 초록색 음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관세 영향으로 나타난 그런 소비 증가 흐름이고 다시 꺾이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쭉 둔화되고 감소세로 전환되다가 관세로 살아났고 오히려 다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소매 판매의 흐름은 구매력이 약화됐고 소비 의욕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실질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 소매 판매 MOM 변화 보시면 7월달 0.32% 증가, 직전달 0.6에서 둔화됐고 어느 정도 0%를 중심으로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죠. 따라서 지금 헤드라인으로 보게 된 7월 소매 판매의 흐름이 결국 이 명목 기준으로 집계된 내용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명목 기준, 한마디로 물가가 반영된 데이터라는 점을 놓고 보더라도 사실상 세부 카테고리별 흐름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 소매 판매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한번 짚어보면 총 13개 품목 중에 4개가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소매 판매에서 내구재 성격이 있는 가구라든지 전자제품, 자동차, 이런 가격이 큰 제품들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특히나 이제 자동차 관련 항목이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꽤나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6%. 따라서 6월에 이어서 강력한 회복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사실상 자동차가 관세 영향으로 나타난 그런 사재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지속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음은 전자제품 컴퓨터 주요 소매 판매 흐름은 마이너스 0.6%. 따라서 자동차를 제외하고 놓고 보게 되면 결국 관세 인상으로 소비가 위축될 만한 항목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하고 부품, 자동차 관련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변동성이 큰 내용을 담고 있죠.
자동차를 매일 소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살펴보게 되면 MOM 0.27%입니다. 직전 달 0.8에 비해서 둔화된 모습이고 어느 정도 이 흐름 보게 되면 사실상 소매 판매, 명목 기준의 소매 판매조차도 사실상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항목별 흐름 보게 되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소매 판매 흐름입니다. 6월에 이어서 견고한 모습이 7월까지 이어졌고 YY 4.6% 증가, MOM 1.56% 증가. 사실상 어느 정도 관세 이후의 흐름이 정체 횡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뚜렷하게 가격 영향을 받아서 소비 부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가구입니다. YY 5%, MOM 1.42%입니다. 뚜렷하게 감소 구간을 지나서 반등을 했고 지금은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은 전자제품 컴퓨터 YY 2.26% 마이너스로 집계가 됐고 4개월 연속해서 마이너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OM은 마이너스 0.63%. 최근 몇 달간 이어지던 이런 완만한 플러스 흐름에서 다시 후퇴를 했다. 결국 소비 모멘텀이 약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건축자재는 YY 마이너스 2.56, 식료품하고 주류 플러스 2.47입니다. 그리고 건강의학은 플러스 5.64%, 건강의약품은 어느 정도 큰 박스권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이고 사실상 전자제품 흐름하고 식료품 주류 흐름을 비교해보면 결국에는 소매 판매의 총액이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카테고리별 소비 흐름을 좀 따져보게 되면 식료품하고 주류는 어느 정도 필수재는 증가되고 정체 횡보되고 유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다만 이제 가구라든지 전자제품 이런 내구재 성격의 흐름은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경기가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경기 수요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오일 가격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8월 14일자 기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3.16입니다. 주유소 가격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석유 공급은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낮은 휘발유 가격은 21년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본격적인 허리케인 시즌이 다가오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가스 생산하고 유통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원유 가격이 워낙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할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네, 다음은 의복입니다. 수입산 비중이 높은 의류 판매는 어느 정도 4.96% 증가, 스포츠 취미 도서도 2.3% 증가, 백화점 등 대형 매장도 2.25% 증가의 흐름입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가 품목이 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고 스포츠 취미 도서도 플러스 권역에서 증가세가 집계가 됐습니다. 네, 다음은 자파 10% 증가하긴 하지만 변동성이 큰 모습이고요. 비점포 온라인 매출이 8%입니다. 이렇게 8%가 높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온라인 매출의 소비 증가세의 흐름 과거 추이랑 비교를 해보면 평균 수준보다 좀 낮은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소매 판매에서 유일한 외식 서비스죠. 사실상 5% 증가가 나왔고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는 그림 가운데 나타난 흐름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비점포 흐름인데 8% 증가긴 하지만 과거 평균 범위보다는 낮은 레벨에 위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직전 달이 사실상 좀 낮았던 국면에서 반등한 그런 모습입니다. MOM 흐름도 0.4% 증가고요. 직전 달에서 더 둔화되는 모습, 큰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죠. 계속 둔화되는 흐름,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쭉 지금 소매 판매의 구성별 흐름을 제가 추이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구성 항목별 이 흐름을 쭉 정리를 해보면 사실상 지금의 결과치 소매 판매의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소비가 늘어났다라고 볼 만한 내용보다는 어느 정도 변동성 가운데 나타난 그런 집계의 모습이다. 그조차도 명목 기준으로 집계된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소매 판매는 실질 소매 판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구매력이 상당히 약화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